대한민국 정부의 다양한 복지 혜택은 많은 분의 관심사입니다. 많은 분이 존재조차 모르거나 알더라도 복잡한 신청 절차에 지쳐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이처럼 지원이 필요함에도 신청하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이는 국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이재명 대통령께서 복지 혜택의 신청주의를 비판하면서 복지 혜택을 개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정부가 자동으로 필요한 사람을 찾아 지급하는 시스템, 즉 자동 지급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중요한 논의가 촉발되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복지 자동 지급 시스템의 가능성과 주요 쟁점, 그리고 해결 과제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영상 시작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 개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 신청주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정부가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싶어도 대상자가 이를 인지하고 신청 절차를 거쳐야만 비로소 지원이 이루어지는 구조인 것입니다. 이러한 신청주의는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복지 사각지대의 발생입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질병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으나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복지 제도를 전혀 알지 못하거나 너무나 복잡하고 까다로운 신청 절차 때문에 지원을 포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한부모 가정의 어르신이 자녀의 사망으로 인해 생활고를 겪게 되었지만 어떤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몰라 어렵게 하루하루를 버티다가 뒤늦게 도움의 손길을 발견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실제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복지제도가 아무리 잘 마련되어 있더라도 그 혜택이 정작 필요한 사람에게 닿지 못하는 근본적인 한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바로 이 지점을 강하게 비판하셨습니다. 대통령은 지원금 신청을 안 했다고 안 주면 사람이 죽는 것이라며 복지 신청주의를 잔인한 제도라고 표현했습니다. 정부와 사회에서 정부가 복지 대상자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히 있으므로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원치 않는 경우에만 반환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는 복지 행정이 수혜자의 편의와 인권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역할과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특히 생계가 위급한 상황에 놓인 이들에게는 신청 절차 자체가 넘기 어려운 높은 벽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거에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이 매년 10만 명씩 발생하는 상황은 바로 이러한 신청주의의 폐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단순히 복지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넘어 복지 전달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진 배경입니다. 그렇다면 복지 자동 지급 시스템은 기술적으로 현실 가능한 일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복지 전달 체계 전문가들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자동 지급 시스템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의 핵심은 바로 데이터 활용에 있습니다. 정부는 이미 방대한 양의 국민 소득 및 재산 정보를 축적하고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연계하고 분석하면 복지 대상자를 능동적으로 찾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활용 자료 중 하나는 바로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실시간 소득 파악 자료입니다.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위해 구축된 이 자료는 국민의 월별 소득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활용하면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소득 감소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구를 그 즉시 신속하게 파악하고 지원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가구의 가장이 갑자기 일자리를 잃어 소득이 끊기면 국세청 자료를 통해 이 정보가 즉시 감지되고 자동으로 복지 지원의 필요성이 시스템에 의해 판단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과거처럼 몇 달씩 지나서야 도움을 요청하거나 아예 도움의 존재조차 모른 채 힘들어하는 상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데이터 활용에 있어 재산소득 조회 관련 법적 근거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면 국세청의 실시간 소득 자료를 복지 목적으로 더욱 폭넓고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외에도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 시스템과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정보 등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더욱 정교하고 신속한 자동 지급 시스템 구축이 가능합니다. 이 시스템은 AI 기술과 접목될 때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일부 지자체에서는 2025년부터 AI 기반 복지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여 월세 지원 등 다양한 복지 업무에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AI가 복지 대상자를 자동으로 심사하고 필요한 지원을 판별하는 시대가 머지않았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과 같은 지원을 자동 지급 시스템의 시험 대상으로 삼을 것을 제안했습니다. 소득 하위 90%와 같이 지원 기준이 비교적 명확하고 광범위한 경우 자동 지급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적용해 봄으로써 기술적 타당성과 운영 효율성을 검증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만약 이러한 시범 적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더욱 다양한 복지 혜택으로 자동 지급 시스템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긍정적인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자동 지급 시스템이 도입되면 우리 사회에 가져올 긍정적인 변화는 매우 큽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장점은 바로 복지 사각지대의 해소입니다. 기존 신청주의 체제에서는 복지제도의 존재 자체를 모르거나 신청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까다로워 혜택을 받지 못했던 많은 국민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정부의 지원은 그림의 떡과 같았습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 홀로 생활하시던 김할머니는 매달 나가는 의료비와 생활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셨지만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자동 지급 시스템이 도입된다면 김할머니의 소득과 재산 정보가 분석되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 부합할 경우 김할머니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지원금이 자동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는 복지 소외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두 번째 장점은 행정력 낭비 감소입니다. 현재는 모든 국민이 지원금을 신청하고 그중 비대상자를 걸러내는 과정에서 막대한 행정력이 소모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 복지 담당 공무원들은 수많은 신청 서류를 검토하고 심사하는 업무에 과부하가 걸려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 지급 시스템이 도입되면 이러한 불필요한 신청 접수 및 심사 업무가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공무원들은 단순 행정 처리 대신 더 복잡하고 전문적인 복지 상담이나 위기가구 발굴과 같은 보다 본질적이고 중요한 복지 행정에 인력을 투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복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 서비스의 질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달 내내 서류 처리와 전화 응대에만 매달리던 복지센터의 직원이 이제는 직접 위기가구를 방문하여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거나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복지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장점은 신청자 편의 증진입니다. 국민들은 더 이상 복잡한 서류를 준비하고 관공서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데 드는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특히 고령층이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정보 취약계층 등에게는 신청 절차 자체가 큰 부담이었습니다. 이들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복지 혜택 신청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자동 지급 시스템은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고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필요한 복지 혜택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신청주의의 장점은 명확합니다. 복지제도의 존재를 모르거나 과정이 복잡해서 신청 자체를 하지 않는 이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자동 지급은 복지 시스템을 국민 중심으로 변화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자동 지급 시스템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도입을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쟁점과 해결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개인정보 활용도의 문제입니다.
자동 지급 시스템은 개인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정부가 직접 복지 대상자를 찾아내야 하므로 국민의 소득, 재산, 금융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이때 정부가 개인의 동의 없이 이러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는 현대사회의 중요한 가치 중 하나이므로 이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 방안으로는 법 개정이 가장 핵심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최현수 연구위원은 긴급한 국가적 지원의 경우 전 국민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법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즉, 특정 복지 혜택의 경우 국가가 국민을 위한 기본적인 서비스로 간주하여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지급하되 원치 않는 국민은 나중에 반환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적 자동 지급, 예외적 반환 방식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국민의 동의 없이 정보를 활용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회 전체의 복리 증진과 위기 가구 보호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조치임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사회보장기본법 등 상위 법률에 신청주의 폐지 방향을 명시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복지제도의 근간인 신청주의를 근본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이러한 입법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법 개정은 단순히 복지제도의 한 부분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복지 행정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거대한 작업이 될 것입니다. 다행히도 현재 우리나라에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현재의 법적 근거가 일정 부분 존재합니다.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르면 정부는 복지위기정보전기 가스비 체납, 건강보험료 체납 등을 분석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조사를 개인 동의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복지 위기 상황을 사전에 감지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자동 지급 시스템의 도입을 위해서는 이러한 기존 법적 근거를 더욱 확대 적용할 수 있는 명확한 법률 마련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는 위기 징후 발견 시 조사가 가능한 수준이지만 자동 지급을 위해서는 지원금 지급까지의 절차를 법적으로 뒷받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적, 제도적 보완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와 복지 서비스 효율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복지 혜택의 신청주의에서 자동 지급으로의 전환 가능성과 이에 대한 여러 쟁점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문제 제기처럼 복지 신청주의는 복지 사각지대를 만들고 행정력을 낭비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의 실시간 소득 파악 자료와 AI 기반 시스템 도입 등 기술적인 발전은 복지 자동 지급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복지 혜택이 필요한 국민들에게 더욱 신속하고 편리하게 전달되고 행정 효율성도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개인정보 활용 등의 문제와 같은 중요한 쟁점들은 사회적 합의와 법 개정을 통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긴급한 지원의 경우 전 국민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사회보장기본법의 신청주의 폐지 방향을 명시하는 등 다양한 법적 보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대한민국은 진정한 복지국가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이 소외되지 않고 필요한 때에 마땅히 받을 복지 혜택을 자동으로 누리는 보다 따뜻하고 효율적인 사회를 기대해 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유익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